안녕하세요. 이것만 알고 가자. 알자백서입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운은 88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말레이시아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 2020년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한국과 일본이 나눠 수주하며 경쟁을 한 사례입니다. 어떤 경기건 한국과 일본이 붙으며 한층 흥미로워지는 것이 양국의 관계입니다. 한국의 삼성물산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한쪽 타워를 시공하고 다른 한쪽을 일본이 시공하였는데, 일본에 비해 한국은 35일 늦게 착공했지만 완공을 6일을 앞서 대한민국의 건축 시공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축 기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알자백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는 세계 이야기를 알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 최고층의 마천루로 지금도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마천루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KL 타워와 함께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2년 착공이 시작되어 1998년 완공되었으며 지하 5층에서 지하 88층 규모로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된 두 개의 타워는 높이만 450m에 이릅니다.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의 본사 빌딩이며 말레이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페트로나스 예술단의 본부도 이곳에 있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는 지상 170m 높이에 있는 41층, 42층에 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는 원래 관람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정 시간 관광객에게 개방해 전망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왼쪽 건물을 대한민국이, 오른쪽 건물은 일본이 건설을 맡아 건설을 진행하였을 때 일본 건설회사보다 35일 늦게 착공을 시작하여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완벽한 완공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자 건설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해주는 거라 건물이 올라가면서 트윈타워는 건물 꼭대기가 먼저 완성되는지 가시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국가적 경제심을 일으켰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한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한동씩 나눠 시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입찰 당시 23층 삼성생명 빌딩이 시공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당시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인 50층 이상 빌딩 건축 경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53층의 한국 종합무역센터를 건설 경험이 있는 극동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인지도가 있는 세계적인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수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한일전이라면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35일이나 늦게 인수하면서 시작이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한계층을 올리는데 일본 하자마 건설은 보통 일주일 걸리는 상황에서 한 달이나 늦은 삼성물산이 27개월에 불과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층을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엄청난 계획표를 작성했는데 일본보다 빨리 시간에 맞춰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5일에 한 층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삼성물산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삼성물산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을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는 공법을 도입하여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기술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없이 삼성물산이 최초로 이 초고층 공법에 도입한 방식은 각각 10마력 용량을 가진 11대의 펌프로 폼을 자체적으로 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당시 하자마 건설이 사용한 방법은 원치 운송법으로 콘크리트를 담는 통을 중간층까지 올린 뒤 다시 펌프를 통해 타사 지점까지 압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안정적이었으나 매번 통을 채우고 옮겨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삼성물산은 대신 펌프 압송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압을 이용해 콘크리트 이동시키는 펌프 압송법은 빠른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에는 높이의 한계가 있어 높이로 인한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물산은 독일 펌프 업체와 접촉했습니다. 마침내 철골 구조물을 제외한 380m 높이까지 지상에서 최상층까지 운송할 파이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다양한 공정으로 속도를 높인 가운데 일본 하자마 건설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자마 건설이 맡은 타워 1이 25mm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452m나 올라가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초반부 25mm의 기울기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일본이 삼성물산이 급하게 짓느냐고 건물이 25mm 기울었다고 매체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전문가를 대동한 세계적인 매체들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의 타워 1이 기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지 22개월 된 1995년 12월 일본이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4층에서 8층 정도 앞서 나가던 일본에게 삼성물산은 크레인의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일본은 상층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건물 특성과 충돌을 우려해 하나의 타워 크레인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타워 크레인에 높이 차이를 둬 두 대의 크레인을 충돌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항상 뒤처지던 삼성물산이 마지막 88층에서 일본보다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일을 계기로 부르즈 칼리파 등 각종 초고층 건물을 수주하며 세계 정상급 건설 회사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